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를 해봐도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합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과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하면 광주의 환자 발생률은 특히 높습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부산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혹시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 현황입니다. 환자 수로만 보면 광주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도 살펴봤습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이 속출했던 대구, 경북, 서울, 경기에 이어 5번째로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부산보다 환자 발생률이 배 이상 높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학병원발 집단 감염까지 나타나면서 타 지역보다 검사 대상이 많은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광주시 인구의 13.5%에 대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도 우리가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그 발견율도 좀 높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광주시의 방역 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은 뒤늦게 방역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광주시의 방역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림 침례교회발 확산 등 전파 우려가 큰 종교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도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광주 전남이 코로나19 4차 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선제적인 검사와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후로 무증상 환자 비율이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환자가 상당수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 광주시의 방역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 8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마을에 대해 동일 집단격리 조치를 내리고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내 초등학교 2곳에서도 학생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됐고 다른 초등학교에서 남매인 2학년과 5학년 학생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진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병원 진료가 중단되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본원에서는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진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중앙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목포 기독병원에서도 간호사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본관 건물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다른 병원에서도 일부 병동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어제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등재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도 이런 사항을 알았지만 연구윤리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박지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 연구윤리검증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주 동안 1순위 후보인 정성택 교수의 연구 실적물을 검증했습니다. 대상이 된 학술 논문은 KBS가 검증한 것과 동일한 83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 정 후보자의 연구 실적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자 해당 논문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증위원장은 연구 업적의 학내 등록은 행정적 절차고 연구 책임자의 몫이기 때문에 연구자료 검증위원회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남대 내부 규정과 교육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위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실적에 대한 진위 여부는 위원회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위원회에서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거기다가 잘못 등재했느냐.
위원회는 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은 위원회의 검사에서는 70%에 가까운 문장 유사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으나 후보 물질과 검증에 이용된 세포주 수가 다르고 연구 결과도 달라 표절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들은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안팎의 이견이 있는 만큼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호남권과 대구 경북권을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광주에서 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하고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을 위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계획은 대구에서 광주를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4조 원대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주민들이 수해 100일을 맞아 댐 방류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총걸기 대회를 열고 정부는 100일이 지나도록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공공시설 피해에 3,324억 원이 지원됐다며 주민에 대한 배상이 먼저 이뤄진 뒤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향토 기업인 보혜양조가 최근에는 지역에서마저도 소주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벌꿀이 첨가된 소주가 생산 라인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한데 모아진 이 소주는 대형 수출형 박스에 담겨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향합니다. 지역 주류 제조업체인 보혜양조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만든 신제품입니다. 한때 광주 전남 소주 시장의 80%, 전국적으로도 1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인 보혜양조는 전국 점유율이 3% 밑으로 떨어졌고 지역에서마저도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보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3년 전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적으로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현지 교포를 대상으로 소주를 중심으로 수출했지만 올해의 경우 다양한 과일 소주와 막걸리 등 수출 제품을 9개까지 늘렸습니다. 수출 비중도 생산량의 1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국내 매출을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수출액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과일 소주의 니즈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들에게 어울리는 맛을 개발해서 수출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의 열풍에 맞춰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주류를 개발해 수출하면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보혜 제품이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없는데도 현지인들이 보혜 제품의 판매처를 문의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류 업체인 보혜양조가 수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국내 매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시 북구가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아동권리 보호 동영상 시청과 이야기 마술 공연에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한 9명에 대한 표창도 전달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코로나19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산하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지능형 스마트농업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대 지능형 스마트농업 그랜드 ICT 연구센터에는 2027년까지 213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농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각종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에서 신안 병풍군도 마을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문가 영상평가와 유튜브 조회 순위를 합산해 신안 병풍군도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진 탑동마을 등 5군데를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에서는 주요 물가 가운데 공공요금인 하수도 요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물가 정보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의 하수도 요금은 20세제곱미터에 7,200원으로 지난 2011년보다 71%가 올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50%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36%가 올라 외식 물가 중 가장 많이 올랐고 자장면과 김치찌개는 각각 35%와 31%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시 우남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을 화물차로 치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혐의로 운전자 54살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에 정차 금지 지대를 표시해 꼬리 물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2월 개막할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 69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 측은 내년 행사 참여 작가진은 대부분이 비서양인, 비주류 작가들로 전시 또는 출판물 등을 통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비엔날레의 주제는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며 비엔날레 재단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 자리가 비어있던 인사특위위원회 임미란 의원을 임명하고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두 차례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는 3차 공모에 응한 전라도닷컴 발행인 편집장 황푼년 씨를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9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 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거치 없는 원금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이자는 시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골목상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1,113명에게 187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입니다. 비도 내리지만 바람도 문제입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된 곳들이 많은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낮 기온만큼이나 높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양 21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영암과 강진, 완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내일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